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알파카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좀 다른 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일 기다리셨던 편은 요거잖아요. 가장 기다렸던 코너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또 촬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좀 경기도권에 대한 수익 잘 나오는 건물을 좀 분석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팔렸던 사례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원 인계동에 있던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2018년도 1월 달에 약 27억 7천에 매입을 했던 건물인데 경기도 건물 치고는 또 시세 차익도 많이 본 건물이에요. 겉에 저렇게 약간 마카롱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약간 가볍게 겉에를 좀 씌우는 공사를 하셔가지고 좀 시세 차익을 본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7억에 7천에 사서 45억에 팔았는데 그렇게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세후로 나한테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 이거를 매입하실 경우에는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인계동 먹자골목 내에 있는 건물이고, 현재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매입 금액 45억에 취득세, 등기비용 뭐 이런저런 비용을 해서 투자 금액을 17억 정도로 돼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었고, 근데 현재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 같은 경우 대출 없이 샀어요. 협회 종중 관련된 데 사가지고 없이 샀는데, 그래서 수익률 뭐 관리비 빼고 5%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브리핑 받는 자료에는 뭐 이렇게 취득세나 수수료 관련된 거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건물에서 보통 한 3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는 저는 가정이 돼가지고 30억 정도를 2.5%로 대출을 받았을 때를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세 관리비에서 관리비 지출, 현재 건물 같은 경우 관리인이 없고 그냥 기본적인 나가는 비용들이 뭐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 전기 안전 관리 비용, 소방 관련 비용 이런저런 거 실제로 당장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여러 가지 기타 좀 수리해야 되는 것들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200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 월 이자는 약 30억 대출을 받았을 때 2.5%를 했을 때 한 625만 원이에요. 그래서 17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368만 원, 약 9% 정도 수익률을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시죠. 뭐 소득세가 어떻다, 뭐 재산세가 어떻다. 재산세를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40억 정도 건물에서 10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넉넉 잡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1268이겠네요. 1268. 그러면 8.97%가 되네요. 뭐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세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종합소득세가 다르고 여기에 또 지출 비용이나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세후 현금 지수라고 나누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6명이면 6명 나눠서 받으면 실제로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씩 1년 받으면 종합소득세 안 내거든요. 뭐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저희도 적어놓은 세전 연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세전 연수익률은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는데, 뭐 종합소득세 50% 내는 분은 600만 원 남겠죠. 저도 올해 종합소득세 너무 많이 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산 사람이 한 달에 월세를 얼마 가져간다. 요거는 판 사람이 그럼 실질적인 수익률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한 거고요. 일단 현재 이 건물의 매매가라고 하죠. 판 가격이 45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5억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매가에서 내가 빠지는 비용들이 어떤 게 있나 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취득가가 27억 7천이죠. 거기에 취득할 때 당시에 취득록세, 거기에 뭐 법무사 비용 합쳐가지고 4.6 플러스 0.2에서 4.8%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살 때 팔 때 수수료 한 6천 정도 내지 않았을까 예상은 돼요. 그래서 한 6천 정도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아까 전에 그 겉모양을 약간 마카롱 모양으로 씌웠다라고 했죠. 그 비용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얼추 3억 정도 들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추 적어놨으니까 뭐 이게 정확하네 아니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3억 정도 들었다라고 산정을 하면 실질적인 시세 차익이 12억 3,700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양도세 금액이 44% 정도 잡았어요. 현재 3년 보유를 하셔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긴 하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3년부터는 또 40% 세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0%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적게 나올 거거든요. 44%보다는 적게 나올 거고 한 4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편하게 어떻게 잡냐면 4년 정도 보유를 했을 때 소득이 클 경우에 최고 세율 구간으로 잡고 3년 정도 보유했을 때부터는 40% 정도 잡거든요. 전 그냥 예상으로 얼추 한 40% 정도는 맞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기본 공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제 빠지는 걸 따지면 40% 정도로 하는데 40%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아봤어요. 이번에는 44%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세후 수익이 약 7억 정도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이거 매입
매입할 때 소유자분께서 14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취득납기까지 하면 15억 정도 투자했네요. 15억 정도 현금을 투자해서 3년 보유해가지고 세후로 7억 정도를 벌었다라는 거죠. 15억이 22억이 된 거네요, 세후로. 그래도 자금 소명된 소득으로 이 정도 벌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15억 투자해서 50% 정도 수익을 낸 거고, 그동안 월세 수익도 약 조금씩은 있었으니까 약 3년 정도 투자 만에 50% 정도 수익을 본 사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매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세 전으로 약 9%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수익률이 요즘 거래되는 것보다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 수익률이 높게 산정된 만큼 약간 공실 리스크나 앞으로의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저도 되게 유심히 봤었던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 현황들이나 아니면 임대료가 과연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내가 매물을 매입하려고 검토를 할 때는 그런 걸 정말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현재 나와 있는 수익률이 주변 거래됐던 수익률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을 때는 그런 거를 충분히 의심해보고 고민해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거래되는 게 4에서 5%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6%가 찍히는 건물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플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45억짜리 건물 경기도에 살 경우에는 이런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6%짜리 건물 찾는다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임대 수익률만 받아가지고 나오는 건물은 별로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로변에 메인도로에 업종도 좋고 이런 경기도 건물 같은 경우는 요즘에 4%대여도 충분히 거래가 되고 3%대여도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위치도 좋고 업종도 좋으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거래가 된다는 거고요. 조금 위치가 나쁘고 그 다음에 뭐 대로변도 아니고 역에서 좀 거리가 있고 이런 좀 안 좋은 요건들이 쌓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낮아도 거래가 되니까. 그런데 약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지역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아야지 거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재밌는 코너로 또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주저리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 알파카 재밌게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